오늘은 좀 솔깃할 만한 컨텐츠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바로 건축 비용에 관한 건데요.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토지, 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밸류맵에서 해당 지번을 검색하시면 과거에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간단한 토지 정보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정보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1, 2층 바닥 모두 합쳐서 50평 조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에서 건축 행위를 하시기 전에 건축 비용에 대해서 먼저 참고하실 부분은 육지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보다 1.2배에서 많게는 1.5배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건축 비용이 조금 더 증가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원하는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주시에서 업체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작업자분들이 거리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작업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8시, 9시 이렇게 시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기간이 또 늘어지는 점도 있어요. 제주도에서 직접 발주를 내서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점들은 약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설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던 사무소에서 직접 다 처리를 했고, 감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35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됐어요. 먼저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토공사를 시작하실 건데, 저희 집에 묻었던 정화조 가격만 650만 원짜리예요. 정화조를 묻고 한다고 이제 한 800만 원 이쯤이 들어갔을 거예요. 정화조 같은 경우는 건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정화조가 들어가는지 설계안이 나오면은 견적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건축공사로 이제 넘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골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속성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한 50평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골조에 들어갔던 금액은 9천만 원 정도 계약을 해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아마 평당가로 보면은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쯤 됐던 것 같은데, 골조 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배합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실 때 한번 체크를 제대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거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를 따로 진행했었는데, 주거 15평이고 원룸 구조예요. 구조가 원룸이다 보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견적을 내봤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이제 화장실이나 싱크대, 그리고 타일, 내부 마감 이런 것들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골조를 하면서 이제 설비가 같이 공사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있을 수도 있고 통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기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약을 한 500만 원 정도에 전기 공사를 진행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또 통신 대상이었거든요. 여기가 필증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통신 공사도 진행했었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조가 끝나면서 통신과 전기가 같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창호 공사고, 그다음 창호 공사에 들어갔던 비용은 3,3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창호는 발주를 내실 때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고 창호 견적을 받고 또 계약을 하셔야 될 거예요. 창호 두께도 있을 수 있고, 창호를 시공할 때 스카이차라던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견적에 추가가 됐는지, 실리콘 쏘는 작업자의 비용이 포함이 됐는지, 실제로 견적서를 제가 2,700만 원에 받고 또 작업을 진행했지만 추가됐던 금액이 다 하면은 한 3,3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창호를 끼고 이제 외부에 마감을 붙여야 될 건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외부에 현무암을 붙였잖아요. 외부 현무암에 들어갔던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현무암을 외벽에 붙이는 거에 대한 비용은 해배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1층에는 현무암 붙였고 2층에는 미장 처리를 한번 했었는데 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또 비용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게 난간 같은 경우도 제가 견적을 받았는데 스테인레스 난간이거든요. 34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건축행위에 들어갔던 큰 금액은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고 나머지 짜잘한 거 더 훨씬 더 많이 조금 들어갔겠죠. 이렇게 건축행위가 끝나면은 이제 외부 조경이나 조명이나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조명 같은 경우는 작업자 부르고 조명 설치하고 하는데 해서 조명값까지 해서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주차장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 집은 주차장에다가 현무암을 바닥에 깔아놨거든요. 현무암 깔고 중간에 잔디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거에 들어갔던 비용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데서 견적 받았을 때 250만 원? 뭐 이쯤 받았었는데 주차장 3대 들어가는 라인이었는데 100만 원에 정말 싼 업체를 제가 했거든요. 이렇게 저렴한 업체이길래 한번 해봤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현무암도 다 깨지고 접착력도 다 떨어지고 좀 있으면 아마 현무암이 다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저렴한 업체 좋지 않습니다. 잔디에 들어갔던 비용도 90만 원 정도? 잔디는 뭐 개당 400원이었나? 350원이었나? 400원쯤에 제가 구매했던 걸로 기억해요. 한 개가 뭐 한 이 정도? 30에 30cm쯤 되려나? 이거를 뭐 1000장, 한 1500장, 2000장 사이에서 제가 다 깔았던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너무 저렴한 거를 선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견적이 싸다고 해서 이 업체와 한다든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 적당한 그 견적선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일이더라고요. 제가 공사를 진행해 보니까. 근데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지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꼭 견적은 여러 업체에서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딱히 어려운 건 없고 그냥 견적 받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써서 이거 부탁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스터디 하시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면 이런 건물이든 저런 건물이든 또 건물이라는 게 또 금방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품 파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시어 하시는 분들은 또 건축 행위를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왜 건물을 짓게 되면 10년이 늘는다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짓게 되면. 그 말이 정말 틀린 것만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공사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진이 다 빠지네요. 공사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옛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오늘 컨텐츠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